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이 책을 쓴 게 참 잘한 일이다. 왜냐하면 외교관을 꿈꾸는 많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외교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그 생활이 어떤지 뭐 막연하기만 한데, 네가 책을 씀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외교관이라는 세계를 꿈꿀 수 있게끔, 더 높은 그 세계를 꿈꿀 수 있게끔 이렇게 사다리를 내려준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미래 세대들이 그 세계를 꿈꿀 수 있게, 자기네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사다리를 내려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학생들 보고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어린아이들한테 너무 힘든 일이고, 근데 요즘 학생들은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 만나보면요, 굉장히 꿈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이렇게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그런 열망도 굉장히 많고, 네. 또 솔직하고 굉장히 당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얘기하는 거겠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네. 일반인들은 외교관들은 다 배운 사람들이고 매너도 좋고 그 훈련 받은 사람들이어서 말을 해도 굉장히 듣기 좋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한다. 그래서 아마 외교관들끼리 하는 대화는 역시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해서 굉장히 우아한 용어를 써가면서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도 물론 있죠. 네. 근데 실제로 협상을 해보면 굉장히 험악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경험했었던 거는 제가 UN 기후변화 협상을 담당했었는데, UN 기후변화 협상의 핵심은 각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겠지만, 그걸 너무 급격하게 하다 보면 우리 기업들한테 굉장히 타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이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한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게 우리 경제와 실상에 맞게 이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해야 된다. 너무 급격하게 하게 되면 이게 기업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준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유엔 기후변화 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서유럽 국가들처럼 내지는 뭐 일본처럼 이산화탄소 배출을 아주 대폭 줄여라 라는 그런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회의장에서 뭐 일본 대표나 유럽 대표들이 굉장히 신랄하게 한국을 비난하면서 왜 한국이 우리가 하는 것만큼 하지 않는 거냐, 뭐 그렇게 공격을 해온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회의장에 그 협상 대표로서 앉아 있다 보면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모두가 다 그 공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해요. 또 그럴 때 그거를 잘 대응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게 또 훌륭한 외교관의 자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엔 기후변화 협상을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서유럽 국가들이나 일본이 하는 것처럼 온실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대폭적으로 감축해라 라는 그런 공격을 굉장히 거세게 받았는데,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경제 상황에 맞게 우리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해서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세웠고, 그게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어요. 예. 막상 이 분위기를 탁 뒤집어서 한국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잘하는 나라다.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스스로 알아서 잘하면 우리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체제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제시해가지고 나중에는 사실 한국이 원하는 대로 다 됐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이 다 막 한국의 리더십을 너무 칭찬하고 이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해서 한국처럼 스스로 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해서 굉장히 뿌듯했었죠. 실제로 협상장에 앉아 있어 보면 이게 뭐 칼만 안 들고 총만 안 들었지 정말 서로 겨누고 있는 거는 똑같구나. 예, 그런 느낌 들 때 많습니다. 제가 유엔 대표부 근무 시절에 만난 그 한국인 입양아 출신의 노르웨이 여자 외교관, 예, 수잔 에카위였는데요. 정말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얼굴 전형이에요. 이렇게 오목조목하고 동글동글하고. 그런데 어린 나이에 노르웨이로 입양이 돼서 이제 노르웨이에서 성장하고 그 나라의 외교관이 돼서 유엔에 근무하러 나왔었거든요. 저하고 나이도 비슷했기 때문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는데 제가 수잔한테 도움을 받은 것도 많고 또 저보다 먼저 유엔에 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를 저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수잔을 보면서 아, 사람이 자신의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자기하고 전혀 생김새가 다르고 자기가 입양이 되었다는 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자랐을 텐데 그런 뭐 구김살이나 그런 거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굉장히 그 열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해서 또 자기가 속한 그 자기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외교관이었거든요. 유엔에서도 굉장히 외교관들 사이에서도 평이 좋은 정말 훌륭한 동료였기 때문에 수잔을 보면서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자신의 의지가 중요한 거구나.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를 제가 배울 수 있어. 정말 그 모델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 제가 잊지 못하는 친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무고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려운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내가 훌륭한 외교관이 되기 위한 일종의 연습 게임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많은 양의 그 공부를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소화하고 핵심을 빨리 파악하고 그거를 답안지에 잘 표현해서 쓸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은 실제로 외교관이 돼서도 굉장히 필요한 자질이거든요. 그런 자질들이 실제로 시험 공부를 하는 기간 중에 많이 길러진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뭐 외무고시는 굉장히 어렵고 특히 고시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고시는 굉장히 어렵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그 고시 공부를 하는 그 시간이 자기가 앞으로 훌륭하게 일을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거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겁내지 말고 어차피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겁내지 말고 도전해봐라.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외무고시를 공부했었던 그 기간 동안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아,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스스로도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외교의 영역이 날로 넓어지고 굉장히 다양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남북관계만 신경 쓰고 한미관계만 신경 쓰고 한일관계만 신경 쓰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 세계를 다 신경 써야 되고 또 뭐 에너지, 경제, 환경, 기후변화, 인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우리의 외교 영역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외교부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특별 채용 공고가 나갈 때가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다가 나도 외교관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외교부에 오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외교관이 되려고 해서 꼭 국제정치학을 공부해야 된다, 뭐 국제법을 공부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또 내가 국제 문제, 내가 나의 전문 분야와 국제 문제하고 연결지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외교부 많이 오실 수 있어요. 기회가 많이 넓어졌습니다.